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안전한 은행이요? 그럼 안전하지 않은 은행도 있다는 뜻인가요? 안전하지 않은 은행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 위기를 맞은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대표적이에요. 헐. 그럼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어떡한데요? 노던록 은행의 경영 위기가 알려진 후에 많은 영국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달려가서 자신의 돈을 인출했다고 해요. 단 3일 만에 우리 돈으로 무려 약 3조 7천억 원 인출됐다고 하니까 한 나라의 금융시장이 휘청이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돈을 찾으려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몰리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혹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등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불안한 심리는 잘 확산되기 때문에 뱅크런이 시작되면 건실한 은행의 예금자들까지 너도 나도 인출을 하게 되어 도미노처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이 있었나요? 아마 어른들께 여쭤보면 저축은행 사태라고 금방 아실 거예요.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온 금융회사였거든요. 하지만 2011년 당시 몇몇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의 이유로 영업정지 판정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영업 정지된 곳과 같은 계열이라는 이유로 수백 명의 예금자가 하루 만에 36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해가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예금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실제로 영업 정지된 은행의 예금자들은 어떡하죠? 하루아침에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예금자 보호제도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 원에 한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맡긴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금자들도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곳이 얼마나 건실한지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만약 자신의 모든 예금을 다 보호받고 싶다면 각각 다른 은행에 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해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동시에 파산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예금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과 같은 저축 상품만을 보호합니다.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1금융권은 안전하고 2금융권은 덜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튼튼한 금융회사를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BIS는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을 말해요. 이곳에서 1988년 7월 각 나라 은행들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지표를 만들었대요. 그럼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준 돈 중에는 부실채권과 같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돈, 즉 위험자산이 있기 마련인데요. 최초 종잣돈과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 등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 즉 일종의 미천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회사는 위험자산이 많아도 건실하게 버틸 수 있지만 자기자본이 별로 없는 금융회사라면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건실한 금융회사는 BIS 비율이 높고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는 BIS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앞서 본 저축은행 사태 또한 BIS 비율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안전한 금융회사의 BIS는 몇 % 이상이어야 할까요? 국제적으로 이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자 느낀 점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안심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의 BIS 비율이 쭉쭉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안전한 은행에서 똑똑한 금융생활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